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시장이 뭐 조정 중이고 힘들기 때문에 한 주 한 주가 어찌 보면 좀 버티기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장은요, 제가 이 시간 뭐 작년도부터 이게 좀 지겹네요, 한마디로. 장이 지금 1년 넘게 조정 장세이다 보니까 주식은 원래 잠깐 반짝 좋고 오래 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현재 장세가 조정장에 사실상 제일 필요한 거는 지구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우리 그 투자자분들께 제일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신용 같은 거 쓰지 마시라, 뭐 혹은 파생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절대로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지구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런 투자는 지구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뭐, 빚지면은 아시다시피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현금 흐름 나오잖아요. 예. 그냥 계속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내 돈 이자가 계속 쓰이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내 자기 자본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다릴 수 없죠. 파생은 마찬가지예요. 레버리지를 크게 쓰기 때문에 이런 걸로 투자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정장이다 보니까 뭔가 내 주식이 물려서 힘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주식이 떨어져서 좀 뭐 대출 받아서 좀 더 사면 물타기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조정장이 좀 더 가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사실상 여기부터 조정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황으로는 여기서부터 조정장인 거고, 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차 전지나 이런 종목들이 한 여기 가을께 정도까지 사실 있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기서부터 조정받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조정이 이제 1년이 넘었죠. 시장 조정이 실제로는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들 지쳐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작부터 제 지구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치지 마시라. 지치면 안 됩니다. 지치면 진다. 조정장은. 조정장은. 제가, 왜 지치면 안 되는지를 오늘 몇몇 가지의 의견에서 아마 나올 텐데요. 오늘 시장은 간단하게 일단 하고, 전체 시장에 대한 제 뷰. 지금은 사실 뭐 이런저런, 데이터가 크게 의미가 없고, 제가 계속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틀릴 수 있죠. 전적으로 제 의견은 틀릴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습니다만, 그냥 여러분들이 오래 봐온 전문가, 그리고 제가 시황에 대해서는 뭐 큰 궤적들은 그래도 꾸준히 추적을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본다 정도의 의견을 또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시장, 특히 코스닥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좀 아찔하실 겁니다. 코스피도 다시 2600대까지 주저앉았고요. 코스닥 종합지수는 지금 장중으로는 전저점이 깨졌죠. 종가 마감 종가 기준으로는 종가가 요 날은 장중 아래 꼴이고, 요 850포인트 선 이날 1월 말에 종가 저점이 849.2니까 850을 지지선으로 1차 확보했던 건데 거기가 깨졌죠. 그것도 되게 날카롭게 지금 떨어져서 코스닥 150 지수 한번 보시죠. 자, 코스닥 150 지수는 지금 저점이 아예 깨져버렸습니다. 장중 저점도. 코스닥 150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50 종목이죠.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 요 150 지수로 놓고 봤을 때는 1월 52주 최저점이 경신 하향 이탈됐고요. 여기 2020년도 10월 달 자리가 여기인데 요 자리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저는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요게 딱 정고점에서 만났잖아요. 여기서. 요게 딱 4등분하면, 그러니까 요 4등분하게 되면 요 절반이고, 이게 참 예쁘게 그림이 만들어져 있어요. 코스닥이. 여기가 1차 밴드이고, 그 고점이 딱 일치했죠. 그리고 여기 지금 무너지면서 여기 하단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와서, 뭐, 코스닥도 저는 뭐 크게 더 이탈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새로운 외생 변수가 갑자기 또 블랙스완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외생 변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 이외의 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의 재료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긴축 우려감. 이게 이제 0.5% 금리 올릴 수 있다. 3월에. 이게 다시 살아났어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1월 달에도 그거에 대한 우려를 반영을 저는 좀 했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2월 16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거다. 그래서 전쟁이 날 수 있다.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에 대한 극단적인 시나리오들이 항상 분석됩니다. 최악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 약간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극비관으로 가는 게 제일 여러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인입니다. 극비관적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옛날 항상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이럴 때 주식 시장이 출렁출렁 거렸는데 전쟁 날 거 무서우면은 주식이 문제입니까? 그죠? 전쟁 날 게 무서우면 주식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미국이랑 러시아랑 전쟁 나서 세계 대전 날 것 같으면 그 주식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주식이 문제가 아니죠. 2월 16일이라고 이거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러시아가 이게 여러분 미국이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이 되게 역사적인 논쟁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판을 키우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요. 그죠? 예, 미국이 지금 이 판을 키우고 있어요. 러시아가 판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 판을 키우고 있죠. 러시아는 이제 얻을 걸 얻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입김 그리고 송유관인에 대한 안정 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치적 외교적으로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무력 충돌을 하지 않아도 러시아는 얻을 걸 얻었어요. 미국은 바이든 지지율이 낮고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국내 지지율을 대외적으로 왜냐하면 바이든 지지율이 가장 크게 꺾인 요인이 아프간 철군이었기 때문에 이 아프간 철군에 대한 정치적인 데미지를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키우고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입지를 좀 더 강화하는 걸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오히려 문제를 계속 미국에서 키우고 있는데 이걸 2월 16일 이렇게 못 박아놨잖아요. 미국이 공습을 하는 게 아니죠. 옛날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걸프전이라든지 이라크전 때는 미국이 언제 공습할 거다 이런 날짜가 나왔어요. 왜냐면 미국이 그 전쟁의 주체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분쟁의 주체 미국이 아니에요. 그죠? 러시아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국가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안 하기로 했고 지금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러시아는 오히려 발을 뒤로 빼는 상황이고 미국이 계속해서 이 판을 크게 좀 유지시켜가지고 외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2월 16일 요 날짜가 지나고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당장 전쟁 나는 이런 상황은 아니구나라고 안도를 하면 일단은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지난주부터 좀 더 강하게 억누르고 있는 전쟁 위험에 대해서는 일단 불확실성이 한번 제거가 되겠죠. 그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 내일 밤이 되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되는 거죠. 이제 목요일 되면은 그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제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마디로 투자 심리가 불안정한 거죠. 긴축 때문에도 여전히 심리가 불안정하고 외국인들 계속해서 수급도 안 좋은데 외국인 수급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매도세가 좀 약화가 됐었어요. 지금 요게 외국인 선물인데요. 외국인 선물이 이번 3월물에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5조 5천억 정도까지 선물 매도 누적을 했는데 요거를 지금 어제까지 한 2조 원 정도 매도를 줄였어요. 한 2조 원 정도 되사서 매도 포지션을 좀 줄였는데 오늘 다시 한 4천억 정도 단기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주식도 오랜만에 단기 매도가 좀 나왔고 그런데 지금 보면 외국인 매도 포지션은 살짝 줄었어요. 근데 이거 아직까지 한 3조 원 정도는 단기 매도를 누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3월 FOMC랑 3월 만기가 거의 겹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저는 이렇게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봐요.
이거 반등할 때도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떨어져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벌어지면 이걸 좁혀 나가는 과정.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빠르고 강하게 떨어져서 완만하게 반등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투자 심리가 다 깨져버린다. 왜냐면은 많이 떨어진 거 기다리는 동안 이 3개월 동안 급락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3개월의 회복을 사실 6개월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6개월이 완전히 회복이 아니라 뭐 절반 회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니은자를 기울여 놓은 이런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V 형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같이 긴축 걱정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장이 가볍게 다시 예전처럼 뭐 3천 이상 이렇게 가기는 어렵다라는 공감대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정장이다. 너무 큰 기대하면 그 기대감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좋은 종목 지금은 낙폭과대가 이미 충분히 많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은 뭐 이미 하락은 얼추 다 나왔어. 이제부터 시간 싸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애초에 제 뷰가 조금은 제가 지금 이거 상황을 좀 봐야겠다 싶은 게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양적 긴축. 잠깐만요, 여러분. 이 양적 긴축이 이 양적 긴축 있죠? 양적 긴축. 이 양적 긴축을 실질적으로 시작을 하면은 2단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2단 하락. 이 양적 긴축을 하면 이 양적 QT, 우리가 뭐 소위 QT라고 얘기합니다. 타이트링. QT를 하면은 시장은 한 번 더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QT가 저는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왜 제가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가 61.7이 나왔어요. 이거 엄청나게 낮게 나온 겁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61.7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100 이하, 원래 100이 기준인데 100 이하에 머무른 지 오래됐습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100을 못 넘고 있는데 팬데믹 당시에 70대까지 떨어졌었고요. 지금 그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이, 원래 여러분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정상적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그죠? 수요가 공급보다 급격하게 커서 이게 이제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격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이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긴축을 해서 가격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이걸 긴축을 해서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을 차단하는 수단이, 지금은 이 구조가 아니고 공급이 너무 타이트해서, 그죠? 공급 부족 때문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경기 호황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인플레이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래서 이제 공급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를 체크하시는 분들은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100만에서 오늘 보니까 5만 명대로 떨어졌어요, 미국이. 우리나라가 지금 4만 5만 하고 있는데 미국이 100만에서 5만까지 떨어졌어요. 슈퍼볼을,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뭐 거의 이미 리오프닝 돼 있죠.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뭐 공연하는데 보면 다 그냥 노마스크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순서 자체가 남아공에서부터 유럽, 영국, 미국부터 점점 실질적인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했던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백신,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 이런 쪽에 대한 백신 공급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그렇게 되면 이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약화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LA 롱비치 항구의 컨테이너선 이 대기열 자체가 짧아졌다. 이거는 미국의 물류난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고, 오미크론으로 오히려 위드 코로나가 가까워지면은 이 생산도 이제 속도가 좀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플레가, 그죠? 이 공급발, 왜 이래, 이거. 이 공급 때문에 나타나는 인플레 요인이, 자, 공급 때문에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이 공급 때문에 나타나는 인플레 요인이 약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4월 달부터는 기저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한 CPI 상승률은 분명히 축소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류가 좀 호전이 되고 공급 우려가 조금 약화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이 긴축 강도를 그렇게 강하게 빨리 가져가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소비 심리 지수가 이렇게 약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경기가 부진한데 돈을 회수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경기가 부진한데.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 압력은 약화되는데 경기가 같이 낮아진다. 그런 상황이면은 긴축을 강도를 강하게 갈 수가 없죠. 7월까지 1%,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주말에까지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의 인터뷰가 이번 주는 좀 많은데, 7월까지 1%면은 첫 번째 3월 인상 0.5% 하고, 그리고 두 번 있는 회의에서는 0.25 정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0.5% 첫 금리 인상한다고 뭐 시장이 난리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오히려 1월 급락에서 0.5% 금리 인상 우려 정도는 저는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빅스텝, 첫 번째 빅스텝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0.5% 첫 인상해야 된다라는 거가 실제로 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 확률이 안 되네. 이걸 마우스로 해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0.5% 인상 가능성이 이 확률이 지난주에 이게 7%로 확 떨어졌었어요. 지난주에. 왜냐면은 이게 이제 ADC 고용 보고서가 쇼크 나왔거든요. 고용 쇼크가 나오면서 주말에 나오는 비농업 고용자 수도 안 좋을 거다 이랬는데 비농업 고용자 수가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 0.5% 금리 인상 가능성이 7% 갔다가 다시 80% 갔다가 다시 50% 왔다가 어젯밤에 60%예요. 그리고 0.25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7%일 때 이게 100% 갔거든요. 그리고 80 갔을 때 20 갔고요. 50에서 50에 어제 60, 4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50bp 즉 0.5% 금리 인상도 확신은 아니에요. 한 반반에서 공방하고 있는데 설령 0.5% 금리 인상한다고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0.5%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2,600대 급락이 그 정도 반영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발 전쟁 위험은 뭐 내일 모레 지나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 안 난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고편 보여주면서 하진 않는다. 과거에 수많은 전쟁의 역사를 봐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전격적인 공습 형태로 뭐 크림반도를 탈환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 다 깔려있는 상태에서 자, 나 내일 모레 공습한다. 이런 식의 공격은 아닐 거라는 거죠. 미국이 과거에 정복형 중동 전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왔지만 이 미국에서 나오는 날짜는 러시아가 공격할 거다라는 날짜로 언급되기에는 시장이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내일 모레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경계감이 있겠지만 전 그건 지나가면 오히려 악재 모멘텀 좀 약화된다고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 지금 막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이 좀 생겨 있습니다. 거기에 소비가 부진하고 그 상태에서 공급망 이슈는 조금씩 해소될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 연준이 그렇게 강력한 긴축을 하겠느냐. 그리고 일본의 그 중앙은행 BOJ에서 0.2% 이상으로 올라가면 무제한 양적 완화를 계속 하겠다고 공표를 했어요. 일본이 여러분 달러의 6개 상대 통화에 들어가는 기축 통화 국가예요. 그런 일본이 여전히 완전 딴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 디플레이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양적 완화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달러의 가장 상대 통화 국가가 유로화와 이 엔화인데
이 일본은 계속해서 양적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아주 초고강도 긴축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완전 단기적으로 치솟아 버리니까. 그죠? 이런 상황 때문에라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미국의 FED는 GDP 40% 정도의 대차대조표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라는데 일본 100% 넘어요. 그런데도 계속 더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위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을 일본에서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거의 지금 금융시장의 테스트 베드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연준도 더 양적 완화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양적 긴축과 혹은 금리 인상 긴축에 대해서 너무 지금 시점에서 지나친 스트레스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 오히려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함으로 인해서 양적 긴축 좀 딜레이 될 수 있겠는데, 이번 3월 FOMC에서 양적 긴축에 대해서 논의를 공식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FOMC 회의에서 50bp 인상하면서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양적 긴축은 아직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올해 늦은 연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순으로 밀어놨단 말입니다. 그런 언급을 더 해준다거나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점을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 이 정도 얘기해주면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밖에 아닌 거잖아요. 50bp 인상이야 뭐 어차피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지금은 시장에 뭔가 새로운 블랙스완형 악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은 요 단기적인 급락 이후에,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더 주저앉으면 제가 틀리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쫓아가면서 파실 필요 없다는 의견인 거죠. 요런 식의 변동성 구간이 아니냐. 이런 식의 변동성 구간이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안판 주식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종목들이 괜찮아야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2700선 이하, 제가 2700부터 이제는 사야 된다. 제가 올해는 떨어지면 사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다가 2700부터 이제는 사야죠. 여기서 안 사면 언제 사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굳이 그걸 아직 팔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반등 기간을 3월 FOMC를 너무 겁내지 말고 뭐 3, 4, 5월 이렇게 기대해봐도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막 공포감에 떠시는 거는 오히려 좀 내동매매에 가깝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LG 엔솔 이런 수급이 아직까지 좀 속을 썩이고 있는데, 장은 안 좋아요, 여러분. 좋은 장은 아니에요. 오늘 하이닉스 보시면은, 그 하이닉스가 아시다시피 일본 낸드 쪽에 대한 생산 트러블이 생기면서, 원래 반도체는 생산 트러블 생기면 가격이 그냥 다이렉트로 인상되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정도의 키옥시아 쪽에서 공급 문제가 생긴 게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하이닉스가 지금 혼자 마이웨이로 강한데, 그런데도 못 넘어가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고점을 못 넘어가고, 단기적으로 뭐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소재 쪽에 공급 우려된다 해가지고 또 빠지고 있긴 한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LG 이노텍 같은 종목도 워낙에나 좋았는데 이런 종목조차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죠? 오히려 이런 수급 라인들이 지금 깨지고 있다라는 거는 뭐 나중에 야 LG 이노텍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는데, 좌우간 지금은 위쪽에 있는 종목들은 못 치고 나간다. 그만큼 장세는 아직 힘이 없다. 근데 역으로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뭐 저는 지금 이걸 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경기도 아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주 아직 살 자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근데 롯데케미칼이나 무슨 포스코나 이런 것들 있죠. 작년도에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 것들, 올해 시장이 뭐 10월 이후부터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 뒤늦게 급락을 한 게 아니고 월봉이나 이런 것들 보면 먼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지금 추가 충격을 뭐 그렇게 크게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반 경직 확보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1차적인 밸류에이션 조정은 좀 나온 게 아닌가. 유동성 긴축에 따른 비싼 종목들이 막 떨어지고, 미국도 지금 보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을 예로 들었을 때 저는 그 같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미국이 보면 예를 들어서 루시드나 리비아는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좀 작은 막 꿈만 꾸는 그런 미국 성장주들은 대부분 3분의 1 토막 이상 났습니다. 올해만. 작년 하반기부터.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30%에서 저지선 확보하고 있고요.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은 지지선이 구축이 됐잖아요. 왜 그러냐? 얘네들은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뭐 긴축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제가 쌍팔년도 마인드라고 얘기하는 금리 인상하니까 성장주가 박살난다. 이거는 돈 못 버는 성장주들. 그러니까 꿈만 꾸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꿈만 꾸는 주식들은 그 버블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해당 주식에 예를 들어서 이 롯데케미칼하고는 상관없어요. 요만큼의 현금 흐름밖에 안 나오는 종목이 꿈이 이만큼 붙어 있으면 이거는 지금 날아간다는 거죠. 이건 날아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금 흐름 약한 성장주는 미국에서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현금 흐름이 좋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위로 이 정도까지 올라 있지만 실질적인 밸류에이션은 한 이 정도 나오는데 뭐 유동성 버블은 한 이만큼 붙었다. 그럼 요만큼은 날아갔다는 거죠. 요만큼은. 네, 지금 그런 정도의 시장 조정은 저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지나치게 막 긴축에 대해서나 뭐 이런 뭐 전쟁 위험 벌벌 떨지 마시고 1월 저점 이후에 지금 변동성 축소 밴드 조정 박스 구간으로 진입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위로 뚫고 나가는 주도주가 지금 없어 보이니까 뭐 일단 전략은 지금 막 디테일한 단기적인 뭐 막 다이나믹한 전술적 움직임 이런 거 굳이 가져가지 말고 오히려 반등이 막 다이나믹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냥 뜨끈뜨끈하게 나오는 반등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좋은 종목이라면은 지금은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아마 전쟁은 안 난다라는 안도는 아마 나왔지 않을까 싶으니 이번 한 주 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지난주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정 다지기 구간이고 좀 버티는 구간이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입니다.